2025년 3월 6일 마감 및 관심 종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머니프리웨이 모웨이고요. 관세의 영향이 지속이 되고요.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은 자동차, 우주항공, 방산, 중국 소비주, STO, 음식료가 상승을 했고요. 하락은 전선, 전력설비 관련주가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인데요. 0.3% 상승으로 출발을 하고 있죠. 장 초반에 상승을 좀 보여주기는 했는데 기관의 수급이 움직임의 방향을 바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혼조세가 이어졌던 수급이었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게 되면서 방향을 위쪽으로 올리면서 1%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시 반 이후로부터 외국인은 매수세가 계속 이어지는데 기관의 매도세가 거세지게 되면서 음봉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거의 2%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지지가 나와야 될 포인트가 735포인트인데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섹터 말씀드렸던 대로 자동차와 일부 2차 전지가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제 나왔던 내용 중에서 멕시코와 캐나다 대상으로 한 25% 관세 부과해서 자동차에 한해서 뭐 1개월 적용 면제를 한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1개월 연재 뭐 딜레이를 한다라고 해서 한 달 만에 뭔가 되지는 않잖아요. 뭐 이런 이슈 때문에 반등은 나오고는 있는데 한 달 만에 뭐 공장을 짓고 한 달 만에 뭐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됐든 지금은 반등이 나오고는 있지만 리스크 관리하는 차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주항공 산업, 미국 우주 업체 주가의 상승으로 인해서 주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스타링크 대체 협의 소식 등에 상승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레드와이어, 비아셀, 로켓랩, 플래닛랩스, 인투이티브 머신스 다 상승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전쟁 관련주도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스타링크를 지금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차단할 가능성이 고조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유텔셋이 우크라이나의 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서 유럽 국가들과 협의 중이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 미국 플로리다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발사된 무인 달 탐사선 아테나가 6일 달 남극 분화구 인근의 고원 몬스무턴 지역에 착륙을 시도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과 폴란드 외교장관 회담에서 K2 전차 이체 이행 계약 체결 가속화, 그다음에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이 지속되게 되면서 방위 산업 및 전쟁 관련주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폴란드에 장관과 오찬 회담을 가진 거죠. 오찬 회담을 열고 K2 전차 2차 이행 계획이 조속히 체결될 수 있도록 정부 간 협의를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하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게 되면 유럽 방위비 확대 기대감도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유럽 연합 27개 회원국이 방어비 증액을 논의하기 위해서 1조 1238조 원의 자금 동원 계약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쪽에서도 지금 방산주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팔란티어 외에도요. 어제 리포트가 하나가 나왔어요. 방산주 나쁘지 않다.
조정받았을 때 매수도 충분히 가능하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자세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보게 되면 정리를 해 놓은 게 있는데 그 정리한 걸 말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티은행에서 나온 내용인데 방산주가 조정을 받은 만큼 지금은 사야 할 시점이라면서 시티가 매수 의견을 낸 거예요. 그러면서 6개 종목 로키드 마틴, 노스머크 그루만, 제너럴 다이나믹스, L3Harris,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허팅턴 인걸스, RTX 요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현재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미국 국방 예산이 장기적으로 정책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는데 뭐 이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의 발언을 보면 강력한 군사력이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점이 분명하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회계연도 예산이 통과가 되었고 2026년 국방 예산안을 발표를 했는데 뭐 미국 및 유럽 정부의 신규 방산 계약 발표가 투자 심리를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상승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국내 관련된 종목들도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중소비 관련주는 계속 이슈가 있는 거죠. 어제도 미국과 중국의 이슈였는데 중국이 이겼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이구한신 정책에 대한 이슈가 좀 부각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880조 규모의 특별 채권도 지방정부 채무 상환을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연구개발 예산 규모를 지난해 대비 10% 늘어난 80조 원으로 책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을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국내에서는 한한령 해제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일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토큰증권 발행에 대한 얘기가 있었습니다. 지금 STO 토큰증권 테스트베드 6월 개시 예정 소식에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밑에 쭉 보시게 되면 토큰증권 시장 출현과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 및 금융시장의 점진적 변화로 인해서 중앙 예탁 결제 기관 산업에서도 변화가 예상이 된다. 정부 정책과 시행 변화에 부응해서 금융시장 발전을 선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이 때문에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관련된 종목들 상승 여력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눈에는 핀 거 하나 확 눈에 띄더라고요. 그다음에 정치 인맥 관련주 이슈가 좀 되고 있는데 뭐 이 내용은 계속 이슈가 되겠죠. 다만 번갈아 가면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갈 때 매수하는 게 아니라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농심에서 2년 6개월 만에 제품 가격을 인상하겠다라는 얘기가 나타나게 되면서 음식료 관련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뭐 스낵과 라면을 포함해서 17개 브랜드의 출고가를 평균 7.2% 인상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서 오는 17일부터 인상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실적이 좋아진다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에서 알루미늄 연선 케이블 86% 관세 부과 결정 소식에 하락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월 27일 날 공개된 뭐 연방 광고 등을 보면 LS전선, 가온전선, 대원전선, 태화, TMC 등 5개의 전선 제조업체는 미국이 요구한 기한 내에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서 1kW 이하의 알루미늄 전용 케이블을 반덤핑 52.79%, 상계 관세 33.44%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최종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 결국은 중국산 우회 수출국으로 분류된 것이다라고 전해지게 되면서 약세가 좀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시장을 확인을 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소폭 플러스에서 보합 수준으로 바뀌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외국인 매수로 인해서 카카오와 네이버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동차 상승을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보시게 되면 방산주가 뭐 업종별로 혹은 종목별로 좀 다르다라는 거 체크가 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세에 대한 이슈뿐만이 아니라 중국 알래스카 가스 이슈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늘 철강 관련주가 일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음식료 담배 관련주 상승을 하고 있고 증권 관련주 일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락문화 쪽에서는 하이브가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유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SK이노베이션도 오늘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두산에너빌리티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향으로 확인해 보게 되면 시젠, JNTC 이거는 이제 테스트 물량을 유리기판 테스트 물량입니다. 뭐 그 얘기가 좀 있게 되면서 한때 12%까지 올라가다 5%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클래시스가 일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반도체 관련주도 역시 약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수급을 확인해 봤을 때 그래도 코스피 쪽에서는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였는데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동반 매도를 하게 되면서 빨간색의 종목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관심 종목으로 바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오늘 3% 이상 움직이는 건 인텔리안 테크.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을 해드렸던 이유와 똑같습니다. 아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요. 스타링크를 그 유럽 프랑스에 유텔셋이 대체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텔리안 테크가 급등에 나오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음식료 쪽으로 보게 되면 동서가 이슈가 좀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왔는데 가격 올리게 되면은 동서 뭐 커피 가격도 다시 한번 뭐 상승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뭐 이미 올해인가 작년 연말에 상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 업종 자체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같이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스관에 대한 이슈, 알래스카 가스관입니다. 그 이슈 때문에 지금 세아베스트 지주도 역시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약보합 수준, 그 다음에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걸 확인해 보게 되면 인텔리언 테크, 그 다음에 동서, 세아베스트 지주 오늘 매수 타이밍이 나온 종목이 3% 이상 올라갔던 종목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인텔리안 테크 볼게요. 인텔리안 테크. 그 매수 타이밍을 제가 2월 5일 정도로 관심 종목으로 설정을 해놨었습니다. 4일, 5일. 그래서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매수 타이밍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 42,000원, 41,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매수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매수 타이밍을 이때 딱 잡을 수는 없죠. 뭐 오전에 갑자기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수 타이밍에 실질적으로 한 42,000원 부근이 본격적인 매수 타이밍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조정을 받았던 거는 박스권 하단이었어요. 그래서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관 외국인이 동반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주가가 어디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냐라고 물어보시게 되면 일단은 53,000원 부근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동서 볼게요. 동서. 3월 5일 날 관심 종목으로 잡았죠. 어제였습니다. 여기 저항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돌파를 하게 되면 28,500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25,500원에서 25,400원까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25,400원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가셔도 괜찮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음으로 세아베스틸 지주. 어제 얘기를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뭐 오전에 올라가다가 윗꼬리를 좀 다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분할을 좀 해서 매매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26,0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 흐름 살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저항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25,000원, 500원 부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25,500원을 돌파를 해야지만 그 다음에 27,400원까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뭐 종목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관심 종목을 좀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는요 1월달에 2월이었죠. 2월달에 관심 종목으로 들어왔던 종목이었는데 오늘 새로운 매수 타이밍이 나오면서 포함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1분기 흑자 전환이 예상이 되고요. 2분기 실적도 괜찮은 흐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현대제철 보게 되면 현대제철은 2025년에 30배가 좋아지네요. 그리고 1분기 흑자 전환 2분기에도 1분기 대비해서 2.5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이노텍 보게 되면 올해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는 정말 소폭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적이 돌아서는 거는 3분기에 돌아서는데 오늘 타이밍에 쓱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본다라고 한다면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래서 LG 이노텍이 포함되어 있고요. 삼성 ENA는 실적이 좋진 않아요. 실적이 작년에 비해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1분기 실적은 좀 괜찮은 듯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빛레이저는 매수 타이밍이 한참 남았어요. 한참 남았기 때문에 요거는 패스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메카 코리아도 더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메카 코리아도 제외입니다. 그다음에 진 시스템 역시 매수 타이밍이 아직 한참 남았기 때문에 오늘 매수 타임 근접한 종목들 4개를 소트를 했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종목들도 역시 차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까지 확인을 한번 해볼까요? 실적까지. 첫 번째 종목은 포스코홀딩스. 이전에 저항을 이렇게 돌파를 할 때 관심 종목을 설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매수 타이밍이 이때 나왔다가 조정을 좀 받아주게 되면서 매도가 3월 4일 날 매도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날 매도예요. 근데 다시 한번 올라가게 되면서 이전에 다시 한번 저항이었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고점이 한번 잡혔고요. 조정을 이렇게 받아주고 이 조정이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근데 그 전에 원래 지지가 나와야 될 곳을 이탈을 하게 되면서 리스크 관리 차원으로 빠르게 정리를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한번 고점을 지금 높여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저점도 처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상승 추세 전환이라고 생각을 해서 매수로 언급을 좀 해드린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게 되면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가격은 31만 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 이후의 흐름, 그러니까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여전히 뭐 40만 원까지는 추가적인 상승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보는 이유는 역시 실적이 기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 확인해 보게 되면 포스코홀딩스 2025년의 실적이 일단은 뭐 73조 그렇죠? 73조 가까이 나오는 거고요. 억 원이니까. 근데 이 가격은 예전에 2021년, 2022년, 2023년보다 낮은 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당기 순이익 보게 되면 작년이 9,500억에서 이번에 1조 9천억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EPS는 13,000원에서 2만 원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이 최저점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25년 12월은요. 턴 어라운드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쭉 보게 되면 턴 어라운드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물론 예상치는 계속 바뀐다라는 점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러면 2024년의 실적이 최저였잖아요. 최저였고요. 2024년의 고점이 이 가격이잖아요. 46만 원. 근데 요거는 조금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2차 전지로 엮이게 되면서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까지 급등을 한 겁니다. 그거를 제외를 하고 보면 2024년의 실적을 뛰어넘어야 된다. 실적을 보게 되면 뛰어넘겠지만 차트로 보게 되면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제외하고 봤을 때 여전히 저는 40만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실적이 2024년을 뛰어넘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40만 원까지 잡는 이유는 2차 전지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대제철. 현대제철 실적 체크 그쵸? 현대제철 작년에 당기순이익이 88억밖에 못했어요. 근데 2025년에는 주당 순이익이 2,595억입니다. 뭐 2023년을 뛰어넘지는 못하는 그런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EPS는 66에서 1873원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서 그냥 대략 한 30배로 제가 적어놨다라는 거 체크를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분기 실적까지 확인해 보게 되면 작년에 3, 4분기 적자였죠. 적자였다가 2025년 1분기에 흑자 전환되고요. 그 다음에 2분기에 거의 뭐 3배 가까이 2배 정도 보면 되겠죠. 2배면 한 600원 정도니까 한 2.5배 뭐 요 수준으로 그냥 체크를 하시면 대략 좀 맞을 겁니다. 그래서 현대제철은 2024년의 실적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좀 보수적으로 보게 되면 37,000원, 37,000원 정도까지 보고 있는 거고요. 3, 4분기 실적이 안 좋아갖고 이렇게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뭐 기대감 형성 때문에 올해 실적 엄청 좋아진다, 흑자 전환된다라는 것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항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이전에 저항, 그쵸? 저항이 있었고 10월 고점이 요 저항이었죠. 그래서 29,000원부터 29,500원까지는 저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저항을 돌파를 하게 되면 목표는 37,000원대까지 보시고 매매 이어가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1분기, 2분기까지 실적 좋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 저는 있다라고 보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G이노텍. 뭐 중국 스마트폰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가 봅니다. 그것 때문에 이전에 저항으로 형성되었던 가격이 이렇게 있었는데 이 가격을 지금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저항이 걸려 있는 거죠. 실적 체크를 해보게 되면 연간으로 봤을 때 2025년이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작년에 4,493억에서 4,480억이면 한 13억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EPS도 역시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분기 실적 보게 되면 1, 2분기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스마트폰 훈풍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그냥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아요.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25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다. 다만 흐름이 살아나야 된다라는 거 체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오늘 사실은 기술적 혹은 모멘텀에 의해 상승을 하는 거라고 보지만 실적 때문에 만약에 들어가신다라고 하면 저는 3, 4분기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은 기술적으로만 보셔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본 목표가는요 20만 5천 원이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삼성 ENA 삼성 연간 실적 보시게 되면 2024년보다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뭐 건설 경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좋지 못한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로 보게 되면 1분기 좋아지죠. 2분기는 1분기 대비해서 좀 떨어지는 그런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역시 기술적으로 매매를 이어가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이것도 여기 이렇게 저항이 있죠. 여기까지 이렇게 저항이 있습니다. 이 저항을 돌파를 하는 가격이 19,300원 정도는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박스권으로 이어지고 있다가 이 박스권을 지금 돌려낸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고 중장기로 본다라고 하면 아무리 이게 뭐 올라간다라고 하더라도 보수적으로 26,500원 정말 많이 간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저는 28,000원 이 수준까지밖에 안 본다라는 거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이 작년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적인 매매만 체크를 해보게 됐을 때 단기 목표가는 21,500원이라는 거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이 마감이 됐네요. 장이 마감이 됐으니 코스피를 더 확인을 해보게 되면 아까 0.3%까지 하락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떨어졌다라는 기준이 0.3% 플러스에서 동시호가에 들어갔는데 0.7로 마감을 했다. 그러면 10분 동안에 0.4가 상승을 한 거고요. 그렇죠? 코스닥 보시게 되면 코스닥은 그래도 소폭 반등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1.7에서 1.6일이면 막판에 밀렸던 게 일부 좀 반등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미국이 조금 애매해요. 미국이 조금 애매합니다. 뭐 중간중간에 이게 나왔을 텐데 왜 조금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뭐 첫 번째는 미 선물 쪽이 지금 약세고요. 그 다음에 어제 시장이 종목들이 상승을 했잖아요.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이 그렇게 동반되면서 상승한 종목은 아니었다라는 걸 두 번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을 했다라고 하면 기술적 분석이 아니라 추세 전환일 가능성을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다우지수 뭐 30개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70%대밖에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추세가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43,350포인트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 여기 있는 저항이죠. 요거 위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스닥도 거래가 83%밖에 동반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되면 18,700포인트 정확하게는 뭐 850포인트 위까지 뚫고 올라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S&P는 거래량이 나와 있진 않은데 어쨌든 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올라가고는 있는데 5,770포인트 위로는 올라가야지만 그 다음 여기 제가 표시해놓은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어제 상승을 했기 때문에 저항에 뭐 조금 더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저항 때문에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것 같다. 미국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완벽한 저항을 돌파를 해야지만 올라갈 수 있다. 그게 아니면 뭐 일부 차익 실현하는 것도 맞겠다라는 말씀 드리게 되면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프리웨이 모에이였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